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 뉴스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541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5% 늘어난 4,614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67.3% 증가한 1,106억 4,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MCNC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6억 9,300만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35% 늘어난 953억 9,7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당기순이익은 12억 원 기록했습니다. SK시솔믹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73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1.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7% 감소한 977억 8,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당기순 손실은 356억 2천만 원을 기록해 적자폭이 축소됐습니다. 중앙백신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70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22%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379억 원으로 9.52%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예고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정복 시간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수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반독점법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독점법이 시행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3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해결책은 있는 건지 전문가의 진단 듣겠습니다. 자, 오늘 2월 6일 월요일인데요. 출발 징수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출발 징수와이드 2부 문을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화상으로 연결해 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월 6일 월요일장 이제 한 17분 뒤면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구 멘토님의 투자 의견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 610포인트 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609포인트를 찍었는데 이번 주는 어떨까요? 이기는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참 시장 많이 어렵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신 곳이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이 힘을 못 받아서 많이 소외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는 이렇게 610포인트 밑에서 한번 저점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파동을 만들 수 있는 자리대니까요. 집중하고 시장을 잘 보신다면 수익으로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하나씩 체크해보고 국내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존스는 많이 좋았어요. 다우존스는 금요일 밤에 2만 포인트를 안착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이렇게 미국 시장이 아침에 이렇게 좋게 끝나면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오늘 나쁘지 않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줄 수 있네요. 스탠스는 달라도 아침에 시가 영향은 다우존스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5포인트, 6포인트 요 내지에서 이렇게 떠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스닥도 생각보다 되게 강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5,600포인트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죠. 윗방향으로 한 번 더 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조정보다는 위쪽으로 한번 다시 녹화하는 그런 자리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눌림목이 끝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은 우리가 예측했던 1,150원을 밀렸네요. 한 번 더 밀릴 거라고 봅니다. 1,130원까지 이제 지켜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더블바닥 잡고 스탠스를 잡아서 위쪽으로 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거죠. 자, 백금값 저번에 말씀드렸죠. 금하고 백금은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 올해 잘 봐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것 같네요. 자, 백금하고 금은 많이 위쪽으로 열려서 자리를 잡을 것 같은
라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위쪽에 50달러를 지지라인을 강력하게 잡아놓고 위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를 잘 봐야 됩니다. 유가 환율은 우리나라 시장 스탠스를 만드는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가하고 환율을 잘 챙겨보시면서 추이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코스닥보다는 좀 낫죠. 근데 이 거래소는 소외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바닥에서 되게 싼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줄을 잘 공략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쪽 따라가기보다는 밑에서 움직이는, 어쨌든 스탠스는 위쪽 방향으로 틀어놨거든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밑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 저점을 깨진 종목들을 대형주 쪽에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가가 조정이 되면 그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순환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잖아요. 그래서 순환매 가능한 종목들을 그다음 업종군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물량을 들어간다면 큰 투자 수익이 나지 않은 자리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싼 종목들, 그다음 싼 업종들을 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위쪽으로 한번 열려서 2090포인트를 다시 한번 출하할 것 같은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2087포인트 요 라인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열려면 위로 또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 요즘 힘을 많이 잃었죠. 자, 2010포인트도 살짝 깼죠. 더 다시 한번 좀 밀리더라도 6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디 하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저점을 잡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양봉을 만들어서 끝자리를 만드냐 안 만드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해 준다면 다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아니면 또 밀린다 그러면 한 번 더 밑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장은 유독 시장을 관망하고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꼭 한 주를 마감하는 장과 한 주를 시작하는 장은 시장을 매수보다는 시장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흐름을 체크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추천 종목이 없습니다. 오늘까지는 시장을 더 보자 이런 전략을 짜고 싶네요. 그다음 내일부터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추천 종목 하나 드릴 테니까요. 좋은 종목 하나 발굴해서 가져올 테니까요. 그때 매수를 가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을 좀 더 관망하는 그다음 시장 흐름을 체크해보는, 그다음에 시장의 수급을 체크하는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에너지를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에 출발 김영구 멘토와 문을 열어봤습니다. 김영구 멘토의 추가 의견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네요. 황소개구리 전법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9분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볼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각 눈에 띄는 종목들 투자 의견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STX인데요. 예. 일단 최근에 이제 STX가 이제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예비 입찰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 한 7곳 정도가 인수전에 좀 참여했다. 인수 의향서인 이제 LOI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일단 인수전이 좀 흥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장전에 굉장히 좀 강하게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외로 한 50만 주 가까이 좀 쌓여 있고 이게 예상치 결과가 한 14%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각 주관사는 EY 한영이라고 회계법인이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예비 입찰 LOI 접수 결과는 7곳으로부터 LOI를 받았고, 일단 7곳이 예비 입찰이 들어왔지만 이제 뭐 매각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라는 얘기들은 있는데, 일단 본 입찰 같은 경우에는 한 3월 초 정도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비 입찰에는 뭐 다양한 그룹들이 좀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STX의 예비 입찰이 좀 흥행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결국 주가로 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사, 플러스 이제 플랜트 쪽이기 때문에 아마, 금속 트레이딩 쪽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STX 영업망,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뭐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채권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 주식, 그리고 또 채권을 신규로 출자 전환할 경우에 취득한 회사의 보통 주식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뭐 본입찰까지는 예비 입찰자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비 입찰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부분이 주가를 좀 오늘 올려놓는, 근데 역시나 이제 원체 좀 움직임이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뭐 본입찰 때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좀 장대 양봉을 그렸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굉장히 좀 들썩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시간으로 한 35만 주 정도, 그리고 예상치 효과가 6%, 7%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이 3,500원을 좀 찍어주면, 지금 3,700원의 수준, 그러니까 한 4,000원 좀 언더에 있는 매물벽에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주 움직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매물을 좀 잘 소화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이틀간의 상승, 그리고 다시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벤처 캐피탈 쪽과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좀 강하고, 지금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M&A 분야에서 굉장히 좀 이 많은 이 어떤 이 노하우를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재인 대표의 벤처 육성,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벤처 투자 회사들의 주가를 좀 올려놓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아마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뭐 오늘 TS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뭐 DSC 인베스트먼트도 그랬지만, 계속 이제 정치 테마주 또는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단선은 테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좀 염두를 해두고,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미투온입니다. 미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시간으로 29만여 주 정도 되고, 지금 예상치 효과가 4%, 5%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보면 정책 테마 아니면 정치 테마주로 굉장히 좀 많이 이 움직임들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후보군도 굉장히 좀 압축되어 가는 부분들, 일단 단독적으로 좀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지지도 면에서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계속 2등, 3등 주자들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정치 테마주나 정책 테마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들이 계속 가는 시장에서 중소형주 섹터, 특히나 코스닥 섹터의 대형 섹터들이 쉬어가는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소형 종목들 또는 테마 종목들로 좀 매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뭐 포켓몬고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엮이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웹게임 서비스 기반의 종목인데, 저는 포켓몬고가 처음 출시 때보다는 지금의 어떤 인기도,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국내 런칭이 안 됐었던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뭐 처음 초기와 같은 어떤 광풍이 뭐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틀 동안 뭐 미투온 같은 경우에도 원체 좀 주가 상승폭이 사실은 많이 급등했다 좀 최근에 다시 가격 조정 이후에 이틀 동안의 이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1,500원, 11,000원을 좀 돌파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능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순하게 이제 게임주의 밸류로서 봤을 때는 과연 매력도가 뭐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장 시작에 앞서서 동시호가 상황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장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나오셨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서진원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장을 약 한 3, 4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장에 임하면 좋을지 최재훈 연구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들이 뭐 대형주 위주 장세를 좀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에 위치했을 때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번 주도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사실 미국 시장의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증시를 이끌고 갈 만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지난 1월 달에 사실 코스피가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대형주 위주에서의 그런 매기들이 쏠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코스피 상승은 사실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1월 달에 주가가 전월 대비해서 2% 정도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사실 1월과 이제 그 한 해 그런 수익 부분들이 사실 상관관계를 많이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장이 좋았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올해 장 상당히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을 좀 이제 실적 부분들도 이제 뭐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매기들이 쏠렸던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향후에 전체적인 증시를 이끌고 갈 종목들은 좀 중소형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그래도 조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진원 팀장께도 여쭤볼까요? 이번 주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금요일 날 외국인의 매도세가 뭐 어떻게 보면 장 후반에 매도세로 약간 좀 바뀌면서 609포인트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세를 자꾸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제 어떻게 미국 살리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옐런 의장의 압박 경제 효과가 트럼프 출범 이후에 좀 약해지고 있으면서 금리 인상 기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기조 또한 실질적으로 이제 미지수로 남을 가능성들이 조금 커지면서 미달러, 그러니까 약달러 형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화두는 어떻게 보면 지켜볼 만한 것이 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일 날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인프라 투자 확대를 어찌됐든 기본 공약으로 좀 내어놓은 만큼 이런 부분에 이제 예산안이 집중되어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좀 좋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약달러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뭐 아시겠지만 수출 위주의 업종 종목들이거든요. 뭐 결국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IT 반도체들 포함해서 자동차 뭐 화학 부분들까지 포함한 업종들도 향후 실적 면에서는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2월 6일 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화답을 보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2만 선을 회복했고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금융주에 대한 완화책에 어떤 미 행정부가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었고요. 또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볼게요. 최재현 연구원님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이 국내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간 지난 1월 달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사실 전체적인 전기 전자 업종들 IT 섹터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흐름들이 뭐 오늘 이번 주 장에도 사실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그 상단에서의 저항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흐름들이
단기적인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20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섹터의 그런 실적 부분들을 좀 반영하면서 주가가 사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를 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들은 좀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미국에서의 그런 금융법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금융 업종들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KB금융 같은 경우가 1.7%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인데 이러한 내용들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더 상승을 꾸준하게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88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흐름들이 사실 2100포인트까지는 조금 이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올해 내내는 2100포인트 이상을 넘어서 2150까지 좀 예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현재 구간도 사실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니다. 저가에 매수하신 종목들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일 이제 출발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업종들이 증권 업종들, 은행, 금융 업종들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미국에 대한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거래대금에 사실 거래대금 늘어난다는 점 감안했을 때는 이런 브로커리 수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상반기 내로 진행이 될 초대형 투자은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증권주는 상당히 좀 많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더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에 대한 좋은 이슈거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도드 프랭크법에 대한 법안이 이제 행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본다면은 이런 흐름들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저번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의 장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일단 대형주 쪽에서의 그런 쏠림 현상들이 중소형주로 들어가야지만이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원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증시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둔화됐다라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기전자 업종도 특히나 이제 상반기 신작 휴대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 부품주들 위주로의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이제 MWC 2017이 개막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현재 구간들 한 2, 3주 전에 좀 휴대폰 부품주들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208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610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서진원 팀장께 여쭤볼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610포인트를 이제 상회하면서 시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어찌됐든 트럼프의 악재도 좀 있지만은 트럼프 악재 거기다 이제 약달러 악재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도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이나 아니면 건설 기계,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철강 쪽까지 미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어쨌든 수혜를 간접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좀 유지 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가총액 우선순위만 좀 살펴보면요. 예. 시가총액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관련주들 다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거기에서 추가로 이제 메디톡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도 이제 어찌됐든 이제 셀트리온 포함해서 메디톡스, 이제 바이로메드, 휴젤까지 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좀 종목 같은 경우에 10위권에 지금 있는 GS 홈쇼핑인데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찌됐든 10위권에서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그래도 10위권 내에 이제 위치해 있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이나 유통 관련 업종인데 2012년도에 30만 원 그저까지 올랐다가 이제 16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진 이후에 현재도 18만 원대 유지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어찌됐든 단기간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사실 GS 홈쇼핑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시기상조가 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어떻게 보면 잠깐 배당금이나 뭐 비용 축소로 인한 상승으로 인해서 뭐 살짝 좀 상승을 보였던 내용들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시점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만 보더라도 사실은 홈쇼핑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유통 방송 서비스 업종이 시가총액 뭐 10위권 내로 올라온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극히 좀 악화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의 상승은 뭐 단기간에 배당이나 아니면 기타 재무 요건 개선에 따른 상승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주랑 묶인 것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전환법 통과 폐지에 따른 뭐 수혜주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유의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이제 9위 종목, 그러니까 제가 1위부터 뭐 셀트리온, 카카오, CJENM부터 다 포함해서 메이토스 같은 거 다 말씀을 다 드렸던 종목인데, 뭐 9위 종목 SFA 뭐 처음으로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뭐 어떻게 보면 OLED 부분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IT 반도체, OLED 부분 하도 많이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을 제외하고, 실제 어떻게 보면 재무상 영업이익, 즉 ROE만 보더라도 지금의 주당 순이익, 그다음 주가 가치는 뭐 8만 원대 위에서 놀아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수주액도 뭐 1.2조 이상으로 나오는 만큼 실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이제 만약에 갈아치우게 된다면은 SFA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약세에 따라 뭐 17년도 1분기 정도의 뭐 실적이 예상보다 밑돌 수 있던 현재 가격 자체는 충분히 좀 투자하기에 메리트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시가총액 우선순위 업종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이제 앞으로 글로벌 경제, 이제 미국의 트럼프로부터 시작한 트럼프 정책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뭐 아니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어떤 업종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확인하는 안목이 좀 필요할 건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미국의 자사를 둔 국내 기업이나 아니면 철강 금융업체들, 앞서 말씀드린 뭐 인프라 수혜주들까지도 이제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실적으로 이제 실천이 된다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뭐 지정학적 위치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위치와 함께 나타날 것은 우리나라를 통한 국외 업체거든요. 즉 중국과 일본 등 그다음에 자회사나 실질적인 유통업체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안목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별 현황은 오늘은 뭐 그리 이렇게 나쁘지 않고요.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만 좀 보시면 뭐 의료 쪽이라든지 화학 관련 업종들,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방송 서비스 관련 업종들이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45억 정도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 장 후반에는 아무래도 다시 또 매수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기관이 오늘 어찌됐든 오늘 있을 미국의 예산안 발표에 따라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뭐 5억 원 정도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르면서 출발이 됐죠. 미국 증시 상승에 동참하면서 일본 니케이는 0.8% 오른 19,069포인트로 출발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은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또 한 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1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 종가 대비 9원 60전 하락한 1138원에 개장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소폭 축소하며 현재 1139원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1월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영향력이 달러원 환율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NDF 시장 달러원 1개월물은 지난주 현물 환율 종가 대비 9원 25전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22만 7천 명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금융시장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부진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치며 시장 전망과 전월 수치인 2.8%를 크게 밑돌면서 부진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부진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약화되었으며 미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다소 낮아진 모습입니다. 또한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점진적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언급하면서 미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법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뉴욕 증시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크게 반등하자 달러 인덱스의 낙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 고용지표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호조를 보였음에도 임금 상승이 둔화된 데 따라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 연준이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진 데 따라 글로벌 달러와 약세 조정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국내 외환당국이 달러와 매수기의 여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달러원 낙폭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입니다. 다만 최근 급락에 따른 저점 매수는 하단을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주에는 미 연준의 스탠리 피셔 부의장을 비롯하여 지역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134원에서 1142원입니다. 네, 달러원 환율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을 위주로 두 분의 투자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업종은 증권, 금융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규제법 일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었고 오늘 국내장에서도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는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증권, 금융주 가 국내에서도 강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네, 일단은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이시고요. 서진원 팀장께 먼저 의견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앞서도 이제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찌됐든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확대 플러스에서 이제 금융 관련주들이 앞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쨌든 미국 금리 인상도 포함되지만은 오늘 어찌됐든 아침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그리고 앞서 나왔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도드-프랭크법이라고 이제 앞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예전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금융회사 위험자산 투자 규제와 뭐 어떻게 보면 감시 그다음에 감독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이었는데 이런 법안은 약간 재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이나 증권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호황을 이룰 가능성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금융업종은 사실 IT 반도체 플러스해서 이제 올해 2017년도에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업종들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유리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 증권사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 증권사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M&A 관련해가지고 뭐 IB 업계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주 관련 위주로 M&A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SK증권도 지금 보니까 뭐 상승세를 좀 많이 타고 있는데 뭐 이런 SK증권이나 뭐 아니면 하나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대형주 위주의 증권사로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금융권 통폐합이 좀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수혜를 조금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증권주에 투자하고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M&A 이슈가 있는 SK증권 정도 투자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증권과 금융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두 분 모두 긍정적이셨거든요. 이번에 최재훈 연구원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뭐 증권 업종들, 은행 업종들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두 업종 중에서도 뭐 어떤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최근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 업종 다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일단 미국에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ROE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금융위기 전에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업종에 대한 그런 수익률들이 상당히 많이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좀 세웠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금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미
사용된 상태고 이런 추세 자체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올해 3차례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증권업종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코스피가 작년 고점을 뚫은 이후에 이런 증권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사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만큼 증권업종 내에서의 그런 수익 부분들이 브로커리 수입이 사실 대다수를 차지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증권업종들 전체적인 대형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다 바닥권에서 많이 치고 올라왔었고 특히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이런 실적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닥권은 상당히 오래 잡았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낙폭과대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굳이 한 종목을 좀 추천드리자면은 삼성증권을 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상당히 상승폭이 컸었지만 삼성증권은 또 대형주 중에서 삼성이라는 또 브랜드 가치가 있는 또 증권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더 나타났을 때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의 그런 상당히 저항 라인들이 약간 34,000원쯤에 좀 모여있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큰 흐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다른 그 증권주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증권을 좀 투자 유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올해 금융주 주목해 볼 것을 두 분 모두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한 종목씩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봤는데 오늘 최재훈 연구원께서는 삼성증권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으로 SK증권을 좀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12% 넘게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 보도 소식에 주가는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한국거래소는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결과 답변 시한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나오게 될 텐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15% 급등입니다. 긍정적인 의견이신 서진원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SK증권? 예. 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SK증권이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15% 이상 지금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예, 지금 좀 부담스럽게 이제 생각되실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이 같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을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런 지분 매각 보도조회 공시가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일까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 끝나고 보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 끝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SK증권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본 이후에 투자를 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2015년도에 이제 2015년 정도에 이제 1,800원 정도, 2,000원까지 이제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주들의 좀 악화가 좀 나타나면서 2015년도부터 17년도 초까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보였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 증권주들 다 포함해서 은행 관련주들 다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포함되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M&A 이슈라든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증권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회 공시 관련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다 해보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내용 차트상으로도 지금 어떤 갭을 띄우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좀 나온다면은 아마 1,200원대까지는 한번 또 보셔도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슈에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눈여겨볼 필요는 충분히 있겠다. SK증권에 대한 서진원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최재훈 연구원께서는 부정적이세요?
네, 일단 금일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가로 접근하시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금일 흐름들 자체가 일단 주봉상의 저항 라인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막혀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1260원 선, 70원 선에서의 그런 돌파 흐름들이 빠르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사실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6시에 그런 조회공시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위쪽에 대한 매물 부담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사실 이슈권이 나왔을 때는 이 매물벽을 사실 좀 빠르게 한 번에 돌파해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서 막히고 있다라는 점이 이런 매기 자체가 그만큼 크지 않다라는 걸 조금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조회공시 이후에 만약에 최대주주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들이 사실 아니었을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좀 다시 크게 빠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실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2-3% 정도 단타 수익률만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지 큰 10% 20%대 수익을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증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5일 그러니까 어제죠. 충북 보은군 소재의 한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백신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이게 하루에 그칠 이슈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한 번 급등세를 탈 수 있는 어떤 호재로 해석을 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네, 의견이 또 한 번 엇갈립니다. 서진원 팀장님. 네, 제가 사실은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중립이 좀 없어져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구제역 관련해서 이슈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년 이제 나타나는 이슈들인데, 오늘 나타난 이슈들은 조금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나 아니면 처음 나타난 2000년도라든지 그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나타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3월달이나 4월달 좀 약간 봄이 시작되면서 여름 가기 전까지 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의견을 드렸지만은 무조건 좋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이제 구제역 관련주에서 백신주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나왔지만 파로라든지 아니면 이글벳이라든지 제일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진바이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말씀드린 건 조금 빨리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이제 4월 달까지는 이런 구제역 여파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갈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좋은 의견을 드렸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그다음에 이 기업의 가치들을 따져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단기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실현 차익들, 그러니까 단기간에 차익 실현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입장에서 투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투자를 하시되 약간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어찌됐든 이런 뉴스에 따라서 이런 백신 업종들을 투자를 하시되, 지금 투자를 하셔도 될 만한 가격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다 이런 업종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약간 좀 만약에 보유비 중에 한 5% 정도까지만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대신 가치적으로 이제 이 종목들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최재훈 연구원께서는 구제역 확산 후에 오늘 백신주가 급등하고 있는 거, 이 이슈만을 가지고는 사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네, 일단 저도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그 백신 관련주들이 흐름들이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단 11월 달에 AI 발병했을 때도 주가 자체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면서 한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러한 이슈에 대비했을 때는 사실 장 초반에 거래량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상승폭들이 5% 정도라면은 그렇게 크게 급등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제역이 향후에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오늘 금일 갭 상승을 사실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갭 매꿀 우려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이고요. 일단 지난번에도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그 확산 이후에 주가는 상당히 좋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발병했다라고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거지, 이제 그 이후에 주가 사실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전체적인 백신 조절 흐름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금일 꼭 잡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종목들은 조금 더 눌렸을 때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마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4분기 실적 호전 소식에 52주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금 21만 원 선 거래가 되나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십니다. 이런 할인마트점에 대한 성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재훈 연구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 9월달 저점 찍은 이후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대형주 중에서도 유통업종,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들 자체가 뭐 사실 그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가 사실 크게 뒷받침해주면서 올라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 수급들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주가에 좀 꾸준하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뭐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도 사실 바닥권을 좀 오래 잡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개선될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고가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주가 수준 자체가 좀 저점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마트에 대해서도 사실 매기가 좀 많이 쏠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주봉 월봉상의 흐름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특히 주봉상 흐름들이 지난주 120주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자리를 잡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단에 이제 매물대 저항이 22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좀 충분히 이제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접근한다라고 해도 뭐 한 달 정도 기간 좀 보시고 접근한다면은 한 좋은 수익률을 좀 낼 수 있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 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 부분도 충분히 좀 좋아지게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 이상의 제가 말씀드렸던 뭐 22만 5천 원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시면서 좀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마트 22만 5천 원을 그러니까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재훈 연구원님의 의견이었고요. 이마트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시죠? 이번에 서진원 팀장님의 의견 들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이마트 포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 유통업종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신세계 푸드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증가를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조금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마트를 포함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신세계 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축소로 좀 이어지면서 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 AI도 있었고 저희가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또 중국의 사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적으로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나타냈냐 안 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이 나타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비용 축소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익이 약간 좀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주가 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좋은 의견을 드렸던 거는 일단은 2017년도에 뭐 나타날 수 있는 국민 소비가 이제 뭐 증대가 되면서 이제 유통시장도 활성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이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이마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지금 16만 원에서 강한 상승, 그러니까 16만 원대에서 강한 거래량을 좀 나타내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을 한다면 뭐 23만 원대 어떻게 보면 23만 원대 매물대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거든요. 거기까지 좀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좀 마련돼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매수를 만약에 이제 이마트라는 종목을 좀 가져가신다면 뭐 23만 원대 근처에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실질적으로 경기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말씀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마트는 기술적인 분석상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보수적인 입장이라면 한 22만 5천 원 선 최재훈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1차 목표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23만 원 선에서는 매물벽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게요. 자, 이번에는 증권가 추천주를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웅 부지점장님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눈에 띄시는지 증권사 추천주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간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던 주가였는데요. 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부실공사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어려웠던 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작년부터 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가 지금 최근 50불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기준으로. 올해도 50불에서 60불 수준으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유가가 안정되면서 중동의 발주 시장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중동 발주 시장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EPC를 중점으로 해서 발주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수주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주 현황들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화공 부분과 비화공 부분의 수주를 나눠볼 때 화공 부분이 월등히 낮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가의 하락에 기인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낮았던 화강 부분이 올해부터는 수주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 회복으로 인한 기업의 또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도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하는 1분기 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러한 턴어라운드 흐름이 17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7년 수주 회복이 되고 18년도에는 이익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들고요. 악성 현장들이 손실로 반영 처리를 하면서 차입금이 감소가 되었는데 순차입금 같은 경우가 1.9조에서 5천억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도 좀 감소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최근 주가의 동향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고 하면 최근 주가는 10,000원권부터 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한 요인들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가는 1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정도가 매물대인데요. 13,000원 정도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14,000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최근 반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11,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증권사 추천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웅 부지점장님의 투자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장 특징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썬텍 썬코어인데요. 요르단의 전기차를 수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또 강세를 보입니다. 오늘 장 사도 될 만한 자리인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시장의 관심을 그래도 간혹 받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서진원 팀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썬코어 12월 달에도 한번 나왔던 종목이었고 제가 썬코어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다시 한번 또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마지막 날 이렇게 매수세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변경을 하면서 압돌라 왕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압돌라 왕자가 사실은 실제 지금 어디 있는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런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으로 썬코에서 발표하는 이런 뉴스 자료들로 인해서 뉴스 자료나 찌라시들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거를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약간 불확실성도 포함되어 있지만 과거에 말씀드린 최규선 회장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지금 구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를 계약을 했다. 사실은 제가 전기차도 제가 실적으로 썬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업 분석을 좀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관련 공시나 아니면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은 전기차 한 대 있거든요, 얘네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지금 어찌됐든 지금 사실은 실적으로 외형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지만은 이런 인맥을 조금 이용해가지고 잠깐 뉴스 띄어서 주식을 올려가지고 이런 차익을 노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은 나쁜 의견을 지속적으로 계속 드리고 싶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투자하셔도 전혀 늦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270원 어떻게 보면은
일봉상으로 뭐 4,500원대에서 급락하면서 이제 뭐 2,000원대로 결국에 마무리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지.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좀 안 좋은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세력들이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최재훈 연구원께 여쭤볼까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뭐 대부분인데, 일단 썬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18일에 17일이었죠. 대출 원리금 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일, 이번 주죠. 10일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의 이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좀 예고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에 투자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려도 현재공원에 접근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썬코어 선택 같은 경우가 작년에 뭐 사우디 왕자에 대한 투자 소식들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 이슈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뭐 크게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납입이 연기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뭐 3월 31일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유상증자 납입을 예정되어 있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철회된 내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사실 뭐 바닥권에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기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신 뭐 찌라시 같은 내용들이 사실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은 현재 구간 접근한다면 굉장히 좀 위험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10일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 10일에 만약에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택 썬코 전문가들도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는 여기까지 분석하겠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하나금융투자증권의 서진원 FA 팀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의견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반독점법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독점법이 강화될 경우에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 같은 뉴스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중국에서 이제 반독점법을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 기업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수단으로 좀 변질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과 함께 우려감이 좀 커지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특히 이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겨냥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사드와 관련된 갈등에서 조금 더 중국 수출을 제약하는 장애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최근 중국 정부에 따르면은 이 반독점법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 수정하면서 특히 반독점법 관련된 조사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한 6부 반독점 지침이 공개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6부 지침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반독점 지침부터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사건 경영자 보증 지침, 그리고 징벌 감면제도 적용 지침, 그리고 독점 혐의 면책의 일반 조건과 절차 지침 같은 어떤 6가지 세부 사항 쪽으로 구성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향이 있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 중국의 반독점법은 2007년 9월 달에 만들어져서 다음 2008년도 8월부터 시행이 됐던 내용들이고요. 특히 원칙적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법으로 이어지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9년 만에 어떤 수정과 지침서의 개정이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들이 이 대부분의 이제 주요 외국계 기업으로 조사의 칼날이 향해지면서
이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 기업의 어떤 족쇄를 채운다. 그래서 어떤 경제 애국주의의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최근 들어서는 삼성이나 LG를 비롯해서 퀄컴이나 구글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쪽이 주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반독점법의 표적이 이런 어떤 왜곡된 수단에 대한 흐름이 아닐까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제로 2013년도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특히 대만계 회사 6곳과 함께 약 한 615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여받았었고요. 2015년도에는 한국의 해운사를 비롯한 8개 해운사가 또한 723억대의 과징금, 그리고 작년 4월 달에는 한국타이어가 한 3억 8천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여가 되면서 관련된 흐름들 쪽에서 빈도나 과징금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2010년도에는 중국 상무부의 반독점 조사 건수가 130건에서 작년에 37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제조업 분야가 53%대, 그리고 반도체, 통신, 첨단 제조업 쪽이 주된 흐름을 이루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점점 더 제조업 쪽을 확장해서 첨단 산업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려가 좀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반독점 지침까지 포함된 만큼 이번에는 일본의 닛산이나 독일 아우디 그리고 벤츠와 같은 이런 전반적인 자동차 회사에까지도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수억에서 수십억 위안의 과징금을 물었다는 사례를 봤었을 때 자동차 쪽까지도 우려가 좀 더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 제조사인 퀄컴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라는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이런 국내 주력 부문인 자동차와 반도체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 쪽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 반독점법 집행 강화가 그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조항에서 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흐름들 쪽에서의 어떤 우려감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 쪽으로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올해 화두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자체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이 한번 마음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반도체 쪽부터 첨단 산업까지 확대가 되는 추세다 보니까 이에 대한 지금 가장 또 잘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입장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역 적자 쪽에서 심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큰 쪽이 아무래도 반도체다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를 어느 정도 좀 수정하기 위한 그리고 또 이를 어느 정도 좀 경고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도 쓰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우려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나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약 3년 만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지난 1998년 외환 위기 사태 이후 가장 낮았다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흐름으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먼저 이번에 발표했던 1월 마켓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 PMI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집계 대상국 24개국 중에서 몇몇 나라만 빼고는 모두 다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부진한 쪽이 한국, 터키, 그리스, 브라질 쪽만 위축세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1월 글로벌 제조업 PMI는 전달과 같은 52.7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 2월 달에 52.8 이후로 약 한 2년 11개월 만에 호조를 계속 보여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줄곧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먼저 일본 같은 경우 52.7로 기록을 하면서 5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2014년 3월 이래 가장 좋은 성적으로 보여지면서 이 신규 주문 지수가 높았다라는 쪽은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1월 마켓 제조업 PMI가 55로 이어지면서
2015년 3월 1회,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는 56으로 2014년 1월 1회 가장 좋았던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55.2를 기록해서 2014년 2월부터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전달보다 조금 떨어진 51대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여전히 7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정부 공식 발표로는 51.3으로 집계가 되면서 여전히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PMI가 49대로 이어지면서 전월의 49.4보다 더 하락하는 추세고요. 이 평균 가동률 같은 경우도 72.4%에 불과해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67.62대로 가장 낮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은 이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이 6년 사이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이 불리한 환율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던 부분들인데, 무엇보다 지금 국내 쪽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특히 내수 부진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산업별 구조조정까지도 같이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그에 따른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들이 부정적으로밖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50선에 못 미치는 국가가 이제 터키가 48.7, 그리스가 46.6, 브라질이 44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테러에다 쿠데타까지 이어져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측면들이 높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채무 불이행 이후부터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7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어떤 신흥국 쪽에서 어떤 잘 나가는 신흥국 쪽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들의 흐름들이 많이 좀 꺾여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선진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은 상황들이고,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더 커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로 해석이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기가 유독 부진한 이유 근거와 함께 말씀 들어봤고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분석을 통한 투자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에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종목들을 추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간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이 시간에 MC넥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6% 급등이 나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은 내일이죠. 화요일 이 시간에 전화 연결 시간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리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된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